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자, 오늘 우리가 교과서 32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26페이지에. 거기에 20번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지적을 배우고 있어요. 지적. 지적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이 뭐냐 이러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지적.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 토지의 표시를 배우고 있거든. 우리 지적법 시간에는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 지적이 있으면은 등기가 있죠. 그죠? 등기. 그럼 이 두 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배우는 것은 등기 파트에서 배우고 부동산을 배우는 것은 지적 파트에서 공부를 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표시자가 나오면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라. 그러면 사람의 표시이라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라면은 그냥 요래 딱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요거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두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어. 이 토지를 그냥 자기 집에 주소를 쓰면 되는 거라, 주소를.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주차장이다, 주차장. 300제곱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이게 소재예요,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부르고 행정법상에는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명칭. 여기에 100 있죠. 요게 지번이지, 지번.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읽으면 번지죠, 그죠? 번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 이래죠. 여기 주차장 있죠, 그죠? 이게 지목이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0제곱 있죠, 그죠? 이게 면적이다, 면적.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갑의 땅과 을의 땅에 이게 경계지, 경계. 이게 경계지, 경계. 그래서 여기에 경계가 되는 겁니다.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냥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지, 좌표. 요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이라면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 됐죠. 그럴 때 소재는 법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출제를 내지 않습니다. 좌표는 법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출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는 네 문제가 나오거든, 네 문제가. 그래서 지목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에서 섞어서 두 문제를 냅니다. 근데 올해는 문제를 조금 줄였어. 여기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 지금까지 관례는 네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말할 때 이 지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토지의 표시 이것만 갖고 공부를 해요. 소유자는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지 지적법 시간에는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가 좀 전에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이게 입속에서 놀아야 된다며, 놀아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랍니다. 그럼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 파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은 그냥 이 토지에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사용하는 용도. 어떤 쓰임새로 쓰이느냐? 아파트에 가면은 다용도실 있다 없다?
있지. 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용도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지목을 배우고 있어요. 그 지목은 법에서 28개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28개. 그러니까 그걸 법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글자만 탁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양대, 잡종지로 이렇게 글자만 바꾸는 겁니다. 올해도 시험에 2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자, 그러면 326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20번에 양어장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양어장은 물고기 기르는 곳이 양어장이지. 맞죠? 그럼 첫째 줄에 육상만 줄 것이에요. 육상. 여기서 털 수 있는 거는 그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잠깐만 해보면 이 표현이죠. 여러분들 육상이 있죠. 그럼 반대는 해상이지. 답은 육지에서 고기 기르느냐 바다에서 고기 기르느냐 이 말입니다. 답을 이야기할게요.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해상에서 고기를 기른다. 그거는 양어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육상이라고 쓰면 O, 해상이라고 쓰면 X. 나머지는 시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1번에 수도용지 있죠. 이거는 이제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상수도 정화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에는 이제 공원이라고 나오거든. 공원.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볼게요.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여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만 딱 줄 거예요. 국토에 관한 법률.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요래 나오죠. 그죠?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잠깐 기본서에 가면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들 주변에 공원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아요. 공원의 이름은 과천 어린이 대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맞죠? 네. 묘지공원 이쪽이죠. 그러니까 공원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은데 세 개로 딱 줄이면 돼요. 그래서 세 개로 줄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법 이렇게가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이래 나옵니다. 공부를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지적법이거든. 그럼 지적법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문을 쓸 때 지적법이라는 글자를 생략해도 돼요. 그러나 지적법을 공부할 때 외부의 법을 가져오거든. 그 외부의 법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그 법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적법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시험에 지문으로 낼 때는 이 글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 글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은 중요한 거거든. 그럼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민법 제187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반드시 민법이라는 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자연법상 규정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딱 뜨면 뒷글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지목은 뭐다? 공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글자가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할 때 이 글자가 나옵니다. 무슨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묘지공. 그럼 묘지공원은 그냥 묘지공원이죠. 거꾸로 읽으면 공원묘지지. 여러분들 공원묘지가 상식적으로 지목이 묘지겠어요? 공원이겠어요? 그건 당연히 묘지지 묘지. 공원묘지 있잖아요. 공원묘지. 그 죽은 분들이 누워 계시는데 거기가 공원이 아니지. 그건 묘지지 묘지.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입니다. 요거 예를 들자면은 북한산 국립공원, 수리산 도립공원, 화항산 군립공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이거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여러분들 북한산 국립공원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산이니까 지목이 뭐다? 임야. 이러면 됩니다. 그럼 법에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그렇게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문제를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걸 느끼는 되는 것이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과. 자, 그 다음에 23번에 채용용지입니다. 둘째 줄 끝에 보세요. 둘째 줄 끝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보세요.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및 체육도장 자르세요. 그까지는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래 나죠.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함이죠. 그러면 독자적인 지목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 국어 시간입니다. 수영장. 글자로 보세요. 수영장. 오케이? 아니. 다음에 수영장. 이 말하고 이 빌딩 지하 1층의 수영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이 빌딩 지하 1층의 수영장은 독립되어 있다, 독립이 안 되어 있다, 안 돼. 그럼 그 수영장은 채용용지다, 대다, 대. 다시. 주지목이 있잖아요. 주지목이.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해합시다. 이 빌딩 2층에 태권도 도장 있지? 2층에. 그럼 이 태권도 도장이 독립되어 있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건 채용용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영속성, 독립성의 미흡한이라는 걸 써줘야 되거든. 그럼 답이 바로 나와야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못합니다. 신경을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제가 앞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지목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글자는 독립성이 있어야 지목이 돼요. 독립성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래 보세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죠. 그러면 여기 글자를 보세요. 안에, 밖에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독립되어 있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는 대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그러면 서울대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학교로부터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독립. 그럼 이거는 대입니다. 대. 이해하죠? 대. 그러면 이 빌딩 2층에 수영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독립되어 있다, 독립이 안 돼 있다? 아니. 그럼 이건 채용용지가 아니지. 그럼 밖에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면서 수영장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채용용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이거든. 신경을 끄고 셋째 줄에 끝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래 나오죠. 그 옆에다 이게 제외한다라는 말은 채용용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지목이 뭐다? 하천입니다. 하천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카누 정도 타려면 요트 정도 타려면 또랑에서 타야 된다. 강에서 타야 된다. 강. 그래서 하천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첫째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로서요. 그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위에다가 이 글자를 썼어요.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었다는 그게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놀이시설을. 바이킹 타는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공원이냐 공원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 공원 안에 놀이기구가 있으면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첫째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수영장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그냥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수영장은 채용용지입니다. 근데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채용용지다. 유원지.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겠어요? 좋다 그러면 거기다가 에버랜드라고 썼어요. 에버랜드에 가면은 캐리비안 베이 있다 없다? 이제 그 수영장이죠. 맞죠? 네. 거기 놀이기구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채용용지가 아니에요. 무슨지다? 시다? 유원지. 이래 되는 겁니다. 무슨지? 유원지. 그러니까 푸는 요령을 이야기하면 수영장 이러면 채용용지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빌딩 안에 2층의 수영장은 지목이 뭐다?
대.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시작 유원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법 안에 거를 냅니다. 그럼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이 뭐냐?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종교용지입니다. 교육 공부할 게 없어요. 첫째 줄 끝에 교회, 사찰, 향교. 여러분들 교회가 종교잖아요. 종교. 사찰은 절이잖아요. 절. 그럼 당연히 종교용지 문제 낼 게 없어요. 그 밑에 사적지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 낼 게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이는 토지.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인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줄것입니다. 제외한다. 여기서 제외한다라는 말은 사적지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럼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이럽니다. 여기가 법조사입니다. 자, 법조사의 지목은 뭐다? 절이잖아요. 그럼 시작 종교용지. 맞죠? 네. 그럼 이 법조사 안에 보물이 있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이거는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절 안에 있잖아요. 절 안에 있으니까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경주 불국사 있죠? 불국사의 지목은 시작 종교용지. 그럼 불국사 안에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럼 지목은 시작 종교용지. 사적지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은 학교용지다? 사적지다? 학교용지예요.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청석탑은 공원이다? 사적지다? 공원. 그러니까 지목을 딱 공부할 때 독립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라. 공원 안에 문화재잖아요. 그럼 지목은 뭐다? 공원. 학교 안에 문화재잖아요. 그럼 지목은 뭐다? 학교용지. 절 안에 문화재잖아요. 그러면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 책을 한번 보고 있어 보세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포함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래 시험 문제를 내면 고맙거든. 그래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로 시험 문제 냈나? 사적지로 한다. 이래 문제를 냅니다. 오덱시다 X. 사적지에서 시작 제외한다. 이래 냅니다.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은 X. 제외한다면 뭐다? O. 이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묘지입니다. 묘지는 셋째 글자 세 번째 줄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묘지 안에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묘지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지목은 뭐다? 대. 그래서 이리로 오세요. 앞에서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은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계가 있답다. 있지. 여기서 이제 과수원이죠. 그죠? 목장용지다. 목장용지. 그 다음에 묘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과수원이거든.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오면은 이는 과수원 용지가 돼야지. 그러나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지목이 뭐다? 네. 이게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있지?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하면 목장용지지. 근데 짐승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그러니까 지목이 뭐다? 네. 이게 공원묘지거든. 관리사무소 있지? 관리사무소. 오케이? 죽은 자가 우선이다. 산자가 우선이다. 산자. 그럼 요 관리사무소는 지목이 뭐다? 네. 요 세 개를 딱 외웁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됐죠? 잘합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잡종지로 갔습니다. 이 잡종지가 올해 30일에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답은 이겁니다. 그죠? 법이 그 해에 법이 개정이 되면 출제를 합니다. 법이 개정이 돼. 그래서 올해 잡종제 지목이 개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개정이 된 건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3월 달이나 7월 달이나 8월 달에 법이 개정될 수 있거든.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는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잡종지 이래 나오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입니다. 이 28개를 정해야지. 이거는
구청 공무원이 정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정할 때 일단 27개를 정하는 거라. 그래서 27개를 정해가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추는데 여기에 엮기도 그렇고 여기에 엮기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이 지목을 고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유언지로 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게 있다. 그런 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용지라면 대충 머리에 떠오르지. 예를 들어서 철도 용지하면 대충 머리에 떠오르지. 근데 잡종지이라면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든. 잡종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책으로 가봅시다. 다음에 토지는 잡종지는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원상회복 조건으로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은 허가된 토지는 지목은 시작 임야 잡종지 2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자 1번을 보세요.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자르세요. 옆으로 갑니다. 줄 거 씁니다.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자르세요. 그러면 첫째 줄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차이를 보면 첫째 줄을 보세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이지. 근데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시작 돌 캐내고 흙 파. 그럼 첫째 줄과 셋째 줄의 차이점은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다? 원상회복. 그 원상회복이 들어가 있잖아요. 됐죠? 그럼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 글자만 탁탁탁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산입니다. 그럼 산은 지목이 뭡니까? 임야입니다. 임야. 그런데 이 산에 돌산이라. 그러니까 돌을 캐냅니다. 그럼 돌을 캐낸다는 것은 채석장이 됩니다. 채석장. 그럼 돌을 캐내면 지목은 무슨지다?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잡종인데 여기에 글자가 뭐로 나와 있어요? 원상회복이잖아요. 그러면 돌 캐내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메꿔가 나무를 심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 원상회복이라는 게 원래대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 원래 지목이 뭡니까? 임야. 이해했어요? 그럼 정리합니다. 돌을 캐내고 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거는 시작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시작 임야.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해했죠? 네. 와, 됐어. 그 다음에 2번은 통과를 하겠어요. 3번이 작년도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여러분들 폐차장은 잡종지와 연결이 되지. 맞죠? 네. 자동차 운전학원도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그럼 네 번째 보니까 공항시설 있죠. 항만시설 있죠. 옛날에는 이걸 비행장이었어요. 근데 그 글자가 바뀐 거예요. 항만이나 공항도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여러분들 비행장이라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이지. 그래도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통과. 그 다음에 5번 도축장 쓰레기 이런 거를 이해되죠? 그럼 바로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전체를 줄 거 보세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목이 28개 할 때 27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안 속하는 거는 전부 다 잡종지다. 됐죠? 그럼 옛날에는 6번을 갖고 시험 문제 출제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출제를 안 합니다. 왜?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옛날에 문제 낸 걸 한번 볼게요. 옛날은 조금 권위주의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의제기하더라도 묵살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면은 아주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그럼 가상시험 표현을 해볼게요. 법에 옛날에 2개만 해볼게요. 법에 기출문제,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이 뭐냐? 이게 독자적인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답입니다. 자,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지목이 뭡니까? 이때 이제 생각하는 게 콩나물 재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콩나물 재배를 우리 지목에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런 건 잡종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이 뭐냐? 이게 또 독자적인 기출문제예요. 그럼 답입니다. 위험물 이동 탱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무슨지다? 잡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장에 그렇게 낼 리는 없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가 택도 아닌 글자가 나오면
공시법 이놈의 자식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은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무슨 지다 잡종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통과. 그러니까 6번은 옛날에는 시험에 냈는데 지금은 안 내. 되죠? 옛날과 지금을 구별하는 것은 10년 전을 말합니다. 10년 전에는 시험 문제를 냈어. 그 이후에는 안 내.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중요한 겁니다. 지목의 표기방법입니다. 그럼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골줄 곳에 지목을 자, 적었습니다.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따라서 잡종지면 잡종지로 표기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도면에 등록할 때 할 때 도면에다가 줄 것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한다. 부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도면에 지목을 표기할 때는 두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이지만 자르세요.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차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자, 4개 줄 것입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입니다. 그래가 주차장의 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공장용지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천, 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유원지, 원에다가 동그라미 치네요. 요거는 29회도 시험 문제 답으로 놨고 30회도 답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31회는 안 냈어요. 그러니까 29회, 30회 달아서 낸데 평균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자, 요거 맞추면 오늘 제가 추어탕을 사드립니다. 자, 지적 공부의 종류입니다. 종류. 자, 시작. 시간 지났습니다. 대장입니다. 도면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장의 종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지적토지.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임야토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있다. 자, 오늘 이거를 배울 거거든. 배울 때. 지적 공부의 종류는 크게는 3개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7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래 봅시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게 종류예요. 종류. 그럼 여기도 대장의 종류이랄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나오거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는 양식이 같습니다. 모양이 같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한 겁니다. 됐죠? 여권의 양식은 동일하지. 됐죠?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있죠. 양식은 동일합니다. 동일. 고로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과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동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목을 배우거든.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오케이? 지목은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을 안 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을 안 합니다. 경계점 자폐등록부에도 등록을 안 해요. 여기에서만 등록을 한다. 이 말. 됐죠?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절대 법을 공부할 때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봅시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때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이걸 본관이라고 하지. 그럼 본관은 주민등록증에는 등록하지 않지. 주민등록 등본에도 나오지 않지. 호적을 봐야 알 수 뭐다? 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여기를 보면 자, 이리 와보세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가 토지거든. 토지니까 토지대장이 있답다. 있지. 그럼 토지대장이 있다면 지적도도 있답다. 있지.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토지대장.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도면입니다. 도면. 이때 이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요 앞에 있는 요 글자를 코드 번호라고 부릅니다. 코드 번호. 요걸 명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칭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서울 이럴 때 법학에서는 서울시 이라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전북 이라면 안 됩니다. 법학에서는 전라북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가 정식명칭이에요. 서울시는 정식명칭이다 아니다? 아니냐. 그럼 정식명칭이라는 거는 글자를 다 쓴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학교형집은 뭐라고 쓴다? 학교형집. 철도형집은 시다? 철도형집. 제서형집은 뭐다? 제서형집. 글자를 다 쓴다 이 말. 그래서 명칭을 그대로 쓴다 이 말.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코드 번호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거든. 그러면 28개니까 번호가 있겠지. 그러면 1번은 전, 2번은 닭, 3번은 과수원, 4번은 목장용지, 5번은 임양. 이 번호가 있거든.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번호를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만 알면 되는 거라. 됐죠?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토지대장이 있다면 서울대학교에 도면이 있다. 그럼 도면에도 지목을 등록하거든. 할 때는 요 글자만 딱 쓴다.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학 가져와가 요 글자만 쓴다. 이 말. 그러면 요걸 학이죠. 첫째 글자다. 첫째 글자이다. 첫째 글자.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지목이 28개인데 24개는 첫째 글자를 써. 오케이? 네. 4개는 둘째 글자를 써. 그러면 24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4개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보세요. 주유소 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자를 썼거든.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차. 자. 그럼 여기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쓴다? 차. 우리나라 지목에 공은이라는 지목이 있다. 거기서 공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장용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공으로 쓰면 딱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쓴다? 자, 밑에 글을 보세요. 여러분들 유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뭐였다? 유지. 거기서 유자를 썼어. 그럼 유원지잖아요. 그럼 여기 또 유자를 쓰면 중복이 되지. 그래서 뭐로 쓴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하천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자 세대거든. 한자 세대. 그냥 내천자를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자를 쓰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요 4개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작.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럼 나머지 24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쉬워요?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우러 가느냐? 면적을 배우러 갑니다. 면적을. 자,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지금 요거 배웠죠? 요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어떤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면적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요. 그냥 쉽게 해봅시다. 그냥 쉽게. 아파트라면 3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 면적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래 생각을 하세요. 면적을 배우러 갑니다. 그럼 책의 첫 번째 갑니다. 의를 가보세요. 의에. 자, 1번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고만 줄 거세요. 됐죠?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거를 하겠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 바로 배우러 들어갈 건데 미리 맛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합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구성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에 등록되는 내용과 여기에 등록되는 내용은 동일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이래 나오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칠판을 보세요. 면적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 그러면 여기에는 면적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그 말을 알면 돼.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등록된 필지에
수평면상의 넓이 이래 나오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요리라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이 있죠. 바닥에 평평한 여기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가볼게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면적의 단위는 죽었습니다. 제곱미터. 옆에다가 평이라고 써요. 평.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파트로도 우리가 평이라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평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뭐라고 해야 된다? 제곱미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100평 아파트에 산다. 이래 말하면 안 되고 330제곱미터 아파트에 산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경계점 좌표전을불을 비치하는 과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까지 표시하고 자르세요. 옆으로 갑니다. 축척이 1000에서부터 6000까지 지역에서는 죽었습니다. 1제곱미터. 되죠? 1제곱미터 바로 위에 0.1제곱미터. 그거를 줄 거세요. 줄 거세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있잖아요. 나중에 기본서를 갖고 공부를 하면 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 잠깐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잠깐 해서 어떤 토지의 도면을 보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요거 주죠? 주니까 주유소다, 주차장이다, 시작, 주유소. 주차장이면 뭐라고 쓴다? 차. 그럼 여기는 뭐라고 했다? 차. 그럼 이 주차장이지. 그럼 여기는 공이죠? 그러면 시작, 공원. 여기는 시작, 공장용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 했다? 도. 이러면 뭐다? 도로. 맞죠? 네. 여기는 천이죠. 그러면 시작, 하천. 그러니까 여기 유니까 뭐다? 유지. 유원지는 뭐다? 원. 요거는 유지고, 요거는 뭐다? 유원지. 그러니까 여기는 학이라고 나왔으니까 시작, 학교용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딱 보고 들어가거든. 그럼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 우리가 배우는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그럼 사법은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사법상 개인과 개인상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 그럼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계약입니다.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집을 사고 파는 게 법률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막말로 말하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됩니다.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면 됩니다.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됐죠? 그럼 사법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이라면 공법.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금 내기 싫다. 안 낸다. 군대 가기 싫다. 안 간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딱 답으로 가면 공법은 OX밖에 없어요. 그 OX밖에 없다라는 말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두 개로 분류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무조건 두 개밖에 없다니까. O 아니면 뭐밖에 없다? X.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걸 제가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이 있거든, 축척. 요거는 30회 때 시험 문제 답입니다. 다 축척인데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 그래서 지적도는 7개가 있어. 7개. 요 7개입니다. 7개. 임야도는 2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30회 때 시험에 뭐라고 냈냐면 지적도는 7종으로 나누고 임야도는 2종으로 나눈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는 기본으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면의 축척은 7개인데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 그 중에 주로 이런 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1200분의 1을 주로 쓰는데 그런 거를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 임야들은 2개밖에 안 써, 2개. 그 중에 주로 쓰는 거는 6천분의 뭐다? 1. 그러면 위에 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위에 거가 7개가 나오죠. 이걸 2개로 또 분류를 하는 게라. 2개로 분류. 그럼 2개로 분류하면 항상 1에 분류합니다. 그러면 500하고 뭐다? 600 나머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단순하게 답으로 할게요. 500분의 1이 큽니까? 1000분의 1이 큽니까? 500분의 1. 이 크다라는 거는 대축척이고 적다라는 거는 소축척이에요. 그럼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말. 그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3억입니다. 한 평이 3억이니까 도민의 축척도 정밀한 걸 써야지. 맞죠? 네. 강원도 영월에 가면 땅 한 평 10,000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도민의 축척이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도시로 가면 갈수록 도민의 축척은 정밀한 걸 쓰는 것이고,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뭐다? 된다. 그러나 이 2개를 단순 비교하면 산하고 평지하고 땅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은 좀 정밀도가 떨어져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이건 3천, 6천만 사용을 한다.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2개로 분류를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류하는 거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가면은 또 약간 털어. 그럼 약간 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턴다는 게 요 위에 거를 보세요. 저 위에 거. 제일 위에 거를 보세요. 제일 위에 거.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600분의 1. 그럼 사실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와야 된다? 500분의 1. 그럼 여기 무슨 글자가 왔다? 경계점 잡아드는 거. 그럼 이거는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그러면 시험에 낼 때 법에 500분의 1이라고 문자를 안 써. 뭐라고 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고 쓰는 거라. 역으로 말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몇 분의 몇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 500분의 1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그럼 이거는 그냥 500과 600입니다. 그럼 나머지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사람의 키가 170.6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걸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그러면 이거 그대로 기록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대로 기록하면 되지. 맞죠? 네. 그런데 사람의 키를 굳이 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없냐 이 소리지. 내려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몇 초로 등록한다? 171이지. 그 말은 이걸 반올림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0.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반올림한 거지.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3억이거든. 한 평이 3억이라는 말은 0.1평은 3천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0.1평까지 계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맞죠? 네. 강원도 영월에 가면 땅 한 평이 10,000원이거든. 한 평이 10,000원은 0.1평은 1,0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0.1평까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시골로 가면 땅값이 싸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는 뭐다? 없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그럼 요게 소수점 이하 무슨 자리? 첫째 자리. 요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제곱미터. 요게 산수로 말하면 자연수까지. 요게 자연수까지다. 그러면 요 위에 거는 170.뭐다? 6. 요게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요거는 무슨 미터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우리 산수식으로 하면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고, 요거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를 할 때 171.67이라고 해봅시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반올림해야지. 맞다. 그럼 이게 0.0보다 5. 그럼 7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면 되겠지. 그럼 몇이 된다? 7. 맞다.
맞지? 그러면 요거는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잖아요. 됐죠? 네. 그러면 요걸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니까 제곱미터가 여기까지 등록한다는 거거든. 그럼 요걸 반올림해야지. 그럼 이게 0. 몇이다? 5. 맞죠? 이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두째 자리를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시작 0.05. 요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0.5. 맞죠? 그럼 요거 4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이거 버리면 되는 거지. 됐다 안 됐다? 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면 학개론에 계산 문제 있다 없다? 미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우리 지적법에 계산 문제가 있거든. 이거 한 개밖에 없어. 이거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문제를 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를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항상 숫자로 나오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거 시작. 제곱미터. 그러면 시험에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X. 시험 문제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이 오면 먹고 O, 1이 가면 먹고 X. 그럼 이거를 갖고 해봅시다. 이거를 갖고 그럼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오더엑스다 X. 그럼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O.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이거 1이 가면 O, 1이 가면 뭐다? X. 1이 가면 뭐다? O, 1이 가면 뭐다? X. 그래서 법은 OX밖에 없다니까.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 이제 답 바로 나옵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두째 자리를 반올림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보다 크면 뭐해라? 올리라. 그럼 5보다 적으면 뭐하라? 버려라. 바로 답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 0.05 시작 1대 0.05 1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라 보세요. 427.25입니다. 똑같은 숫자로 해볼게요. 자, 똑같은 숫자로 해볼게요. 요거예요. 그럼 요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럼 요거 반올림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6이니까 0.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면 시작 3. 요거는 0.5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버리면 되지. 근데 요거는 6이니까 5보다 크니까 올렸고, 요거는 4니까 5보다 크니까 적으니까 버렸고, 이해됐다 안 됐다? 돼. 근데 5로 딱 놨다. 5로. 맞죠? 네. 요게 0.051대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427.35입니다. 427.05입니다. 그럼 여기서 5로 끝났죠? 이때는 앞자리를 봅니다. 그럼 요거는 이때는 공부하기를 합니다. 2는 홀수다, 짝수다, 작수. 이는 뭐다? 홀수. 이는 뭐다? 작수. 이해됐죠? 네, 이때는 학자들이 모여서 끝자리가 5로 끝났을 때는 다시 0.05로 끝났을 때는 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짝수로 만들기로. 그럼 칠판을 보세요. 2는 홀수다, 짝수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그대로 짝수잖아요. 그럼 요거는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려야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럼 몇이 된다? 4. 요거 홀수다, 짝수다? 작수.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말하면 이거는 몇이 된다? 4. 이해했어요? 네. 요게. 그럼 시험은 이거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이거, 아니.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에서 5보다 크니까 올렸죠? 시험에 안 내지. 너무 쉬우니까. 5보다 적으니까 버렸지. 그럼 시험에 안 내지. 이게 시험에 안 내지. 그럼 시험은 이걸 갖고 내지. 맞아요. 네. 시험 뻔하잖아요. 이걸로 내면 고맙다, 안 고맙다?
빨리 고맙다고 그러세요. 고마운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적으면 버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뭐다? 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연습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또 기억을 해줍니다. 요 문제를 기억해 줍니다. 이 말은 뭐냐 이러면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0.1이다 이 말입니다. 최소가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놓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말. 그럼 0.1보다 많이 놓으면 있잖아요. 여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0.1보다 많이 놓으면 많은 걸로 등록을 하는 거지. 적으면 전부 다 먹고 0.1. 자, 그럼 이거 설명해 볼게요. 이 지역에 청량을 했습니다. 0.03으로 났어.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몇으로 등록한다? 시작. 0.1. 이거는 0.1보다 크다 적다? 작잖아요. 그럼 전부 다 몇으로 등록해라? 0.1. 최소가 그렇다니까.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자, 이리 와보세요. 경계점 자배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어드와이더 O.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어드와이더 O. 그럼 이게 1이 오면 어드와이더 O. 1이 가면 뭐고? X. 1이 오면 뭐다? O. 1이 가면 뭐다? X.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탁 털면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 이답니다. 경계점 자배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 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대장에는 0.1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어드와이더 O. 그럼 만약에 이게 6,000분의 1입니다. 그럼 6,000분의 1이니까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그럼 요래 나왔어요, 요래.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거는 시작 1. 여기에서는 최소가 1이지. 그럼 1보다 적게 넣으면 전부 다 몇으로 등록해라? 1. 이해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몰라도 돼. 그냥, 두 개로 나누는구나. 키가 뭐다? 두 개로 나누는 거라. 그거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잠깐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요렇게 해봅시다. 자, 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 지문이 뜨면 있잖아요. 출제위원이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돈을 묻는지, 이거를 묻는지를 먼저 구별을 하고, 이거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그럼 제곱미터가 여기거든.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해라. 그럼 요 8을 반올림해라 이 말입니다. 8은 요거를 이제 쓰면 0.0 몇이다? 5. 그럼 8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려야지. 그래서 시작 7. 맞죠? 네. 그럼 요 밑에 거는 3이지.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버려야지. 그러면 시작 2. 요 버리니까 요까지만 되잖아요. 맞다. 그러면 요 밑에 거를 보세요. 밑에 거는 8이지. 5보다 크죠? 요거는 3이지. 5보다 적죠? 근데 요거는 5로 떨어졌지. 그럼 이제 앞자리를 봐야 된다. 앞자리를. 요거는 3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린다. 그러면 시작 4. 요건 2는 홀수다 짝수다? 적수. 그럼 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홀수다 짝수다? 적수. 버리면 됩니다. 맞죠? 네. 통과.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는 1000에서부터 6000이니까 제곱미터까지니까 자연수까지 등록합니다. 그리고 요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요거 반올림해야 돼. 0. 몇이다? 5. 그럼 요거 6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지. 그러니까 시작 7. 4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리지. 시작 368.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5로 또 끝났어. 그럼 또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1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 2. 6은 홀수다 짝수다? 적수. 그럼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홀수다 짝수다? 적수. 버리면 됩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온대. 이게.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치원을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라 보세요. 427.25와 427.251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 구별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거는 이것보다 0.001이 더 크지.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요렇게 놨다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할 때 경계점잡이 등록부입니다. 등록할 때 보세요. 여기까지 등록을 하지. 요거를 봐야지. 요거 몇이다? 5로 끝났죠? 그럼 앞자리를 봐야지. 홀수다, 짝수다, 짝수. 그럼 이거 버리면 되지.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러면 이거는 5지. 이는 5일이지. 5일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러니까 바로 올려야지. 그럼 몇이다? 3이지. 이게 시험이에요. 아니, 산수잖아요. 이거는 5고, 이는 5일이잖아요. 답입니다. 5일 때 앞자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는 5다 5일이다 5일 그럼 이제 5,3이라고 했다. 5,3이니까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바로 올려야 됩니다. 감 잡았죠? 네. 요거를 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위에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뭐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지. 통과 됐어요. 그래 놓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